어쩐지 화신탄신 축제에서 만난 캐서린이 조금 이상하다고 했어. 두냐르자드는 네가 구해준 거야? 그건 말하자면 길어. 아무튼 환자의 휴식을 방해하지 말자. 아직 정신이 많이 쇠약하거든. 자리를 옮겨서 이야기할까? 여행자의 애착 벤치로 가는 게 어때? 일단 도녀르자드 일부터 말해줘.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응, 마지막 화신탄신 축제 날 우리가 헤어지고 나서 난 성 밖으로 나가 여행자가 말한 현상들을 보았어. 무수한 꿈들 사이에서 점점 희미해지는 꿈을 찾았는데 그게 내 추측을 증명했지. 도냐르자드는 허공의 꿈을 수확하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의식이 흩어졌고 오히려 허공의 제어를 벗어났어. 하지만 조금 남은 의식도 오래 버티진 못했을 거야. 원래 자신의 꿈속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거든. 꿈과 함께 점점 희미해지면서 결국 사라졌겠지. 난 온 힘을 다해 도냐르자드의 꿈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얼마 못 갔을 거야. 그때 다행히 너희가 윤회를 깨버린 거지. 그럼 우리가 같이 도냐르자드를 구한 거네? 다행히 늦지 않았어. 어? 왜 그렇게 만족스럽게 웃는 거야? 감동해서 눈물을 흘릴 줄 알았는데. 더 많은 관찰이 필요하겠어. 그건 사람마다 다른 거야. 휴, 그 외에도 나한테 궁금한 게 많지? 너희들이 내 신실한 신도를 구했으니 그 보답으로 질문에 답해줄게. 여행자가 아비디아 숲에서 향을 맡고 정신을 잃었는데 그때 거대한 나무와 붉은 하늘을 봤다고 했어. 어떤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 키워드는 세상과 있다였지? 맞아! 역시 알고 있었구나. 그게 대체 뭔지 묻고 싶었어. 붉은 하늘이 켄리아와 연관이 있는 건지 말이야. 여행자가 세계수와 연결됐었나 보네. 그건 세계수에서 위대한 루카데바타의 자녀의식이 남긴 메시지야. 그녀가 죽기 전에 마지막 기억일 수도 있고. 너희도 알다시피 위대한 루카데바타는 켈리아 재앙 이후에 실종됐거든. 시기도 딱 맞아 떨어지지. 너희의 의문이 일리 없는 건 아니야. 위대한 루카데바타가 남긴 메시지라고? 우린 저광이 남긴 건 줄 알았어. 저광? 훨씬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마신을 말하는 거야? 지금까지도 저광을 믿고 있는 사막의 백성들이 있어. 너희도 소문을 들은 적 있지? 그렇구나. 그럼 그 메시지는 도대체 무슨 뜻이야? 난 아직 해독할 수가 없어. 현재 허공의 능력으로도 불가능해. 위대한 루카데바타가 세계수에 남긴 의식이 오염된 것처럼 위험한 기운이 느껴져. 수행 중인 학자들의 의식이 그것과 연결되면 미쳐버리게 되지. 내가 아카데미아에 수차례 경고했지만 여전히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어. 하지만 난 세계수를 구하는 관건이 그 안에 있다고 봐. 그래서 해독을 포기하지 않는 거야. 환각 속에서 본 나무가 세계수였구나. 타이나리도 세계수가 병들었다고 했는데
오염된 의식이 있어서 그런 거야? 하지만 너까지 그 환각의 의미를 모르면 우리가 널 찾아온 의미가 없잖아. 여행자는 그 의식과 접촉했지만 아무런 영향도 안 받았어. 이런 사람은 처음 봐. 여행자가 있으면 그걸 해독할 기회가 있을 거야. 아니, 우린 반드시 그 속의 비밀을 밝혀내야 해. 세계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는 모두 배제했어. 이제 남은 건 한 가지뿐이지. 이건 세계수. 아니, 티바트 전체의 운명을 걸고 도전하는 수수께끼야. 정확히는 허공을 매개체로 캐서린의 의식을 점령하고 있는 거야. 그게 가능해? 불쌍한 캐서린. 다른 사람의 의식도 점령할 수 있어? 허공 단말기를 착용한 사람이라면 이론상 그들의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어. 허공은 위대한 루카데바타의 유산이고 난 작은 쿠사나리 화신이자 최초의 허공 단말이기 때문에 나의 의식은 항상 허공과 연결되어 있어. 하지만 난 늘 수메르 백성들의 자아의지를 존중해왔어. 진짜로 그들의 의식을 점령한 적은 없어. 필요할 때만 잠시 이 스네즈나야 생체 인형을 빌리는 거지. 아... 잠깐만! 방금 엄청난 사실을 알아낸 것 같은데! 그게 캐서린의 실체일 줄이야!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너의 원래 몸은 어쩌고? 왜 계속 이런 방법을 쓰는 거야? 넌 정선궁에 있다고 들었는데? 그건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 위대한 루카데바타가 사라진 뒤 현자들은 갓 태어난 날 찾아서 수메르로 데려왔어. 그 당시에 난 아주 어리고 힘도 없었지. 현자들은 보호라는 명목으로 날 정선궁에 가두었고 더는 날 신경 쓰지 않았어. 하지만 난 알고 있었어. 현자들이 찾는 건 위대한 루카데바타였지 그의 죽음을 상징하는 내가 아니라는 것을. 그러니까 현자들이 자신의 새로운 신을 가둬둔 거야? 으이, 어떻게 그런 짓을! 그런 녀석들을 왜 가만히 둬, 나이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잘못이 없어. 위대한 루카데바타는 전지전능하셔서 세상을 떠나서도 허공의 이 나라에 힘을 부여하고 있으니까. 그에 비해 난 지혜의 신이라는 이름을 감당할 수 없어. 국가를 통치하는 것도 아카데미아가 훨씬 잘해서 나의 존재는 큰 의미가 없거든. 맞아. 나이다를 믿는 신도들도 엄청 많잖아. 화신탄신 축제 때 온 사람들은 다들 널 진심으로 좋아했어.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사실 의식을 허공에 연결할 수 있는 난 신체적인 자유가 필요 없어. 세계수를 구하는 것이 내 1순위이자 내 사명이야. 난 계속 방법을 찾으면서 더 좋은 신이 되기 위해 성장하고 노력할 거야. 가끔 지혜의 신의 책임을 다해 길 잃은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아카데미아가 수메르를 관리하는 동안 큰 문제는 한 번도 없었는데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 건 이번이 처음이야. 대체 어떻게 된 거지?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상한 점을 눈치 못 챘지만 여행자가 화신탄신 축제의 윤회를 파기하지 못했으면 그 결과는 끔찍했을 거야. 허공에서 조사해봤지만 수상한 자료는 없었어. 핵심 인물들도 일부러 허공 단말기를 차지 않았고 그들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아. 우리가 간다르바 성곽에 있을 때 한 형제가 타이나리한테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하라고 했던 게 기억나는데 설마 그건가? 아무튼 일단 현자들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것을 시정하고 처벌해야 돼. 그렇다고 그들이 눈치채게 해서도 안 돼. 허공을 사용하면 꿈을 꾸지 못하게 되는 걸 말하는 거야? 맞아. 그 오랜 시간 동안 아무도 이상하다고 못 느낀 거야? 못 느낀 게 아니라 아무도 신경을 안 써서 그래. 결국 모든 근원은 현자들이 사람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했기 때문이지. 잘못된 방향?
현자들은 꿈을 안 꾸는 게 이성적이고 지혜로운 거라고 가르쳤어. 꿈을 안 꾸는 건 수메르 사람의 영광이라면서. 하지만 현실은 허공이 꿈을 수확해간 거였지. 덕분에 현자들은 허공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었고 과거의 연구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어. 게다가 위대한 루카드바타가 허공을 만들 때도 제 가치를 충분히 발휘하길 원하셨을 거야. 그래서 나도 별말 안 한 거고. 그렇게 현자들이 주장하는 주류 관점이 의심의 목소리를 덮어버렸지. 허공 단말기를 사용하지 않고 꿈을 꾸는 수메르 사람들은 이런 일을 입 밖으로 꺼내는 걸 수치로 여길 뿐이야. 그래? 내 대답이 지식을 추구하는 너희에게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네. 실은 사라져가던 두네르자드의 꿈을 유지하려고 정신력을 너무 많이 소비해서 한동안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그때까진 현자들을 따로 걱정 안 해도 될 거야. 화신탄신 축제의 윤회처럼 큰 프로젝트는 허공에서 단시간 안에 2번은 진행하기 힘들거든. 응, 어서 가서 좀 자. 우리가 보고 있을게. 마음이 놓이네. 이번 생일은 태어나서 가장 힘들었던 생일 같아. 여행자? 페이몬? 혹시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아니? 몽유병 아니야? 알다시피 꿈속을 걷는 사람은 깨우면 안 되잖아. 우린 그냥 지나가다 네가 깨어나길 기다리고 있었어. 그렇구나. 수리기사를 찾아가 봐야겠네. 난 괜찮아. 금방 돌아갈게. 정말 고마워. 그나저나 수메르 성에 꽤 있었는데 작은 쿠사나리 화신이랑 헤어진 이후로 소식을 못 들은 것 같아. 이렇게 기다리기만 하는 것도 방법은 아니잖아. 캐서린한테 임무를 받아서 좀 바쁘게 지내자. 내가 서기관이 된 이유는 업무가 아주 간단하기 때문이야. 별과 심연을 향해 또 만났네. 캐서린! 오늘 뭔가 괜찮은 의뢰 없어? 의뢰라? 뭐가 있을까? 이렇게 하자. 오늘 오후에 아카데미아 학술성과 공유회에서 사랑시를 낭송해줘. 뭐라고? 낭송이 끝나고 사진기로 관중의 반응을 기록해주면 가장 좋고. 무슨 그런 의뢰가 다 있어? 그래? 이 의뢰는 네 취향이 아닌가 보네. 그럼 오르모스 항구로 가서 거기 있는 도금여단 사람들에게 아동복지원에서 일해달라고 설득해줘.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맞아. 그 용병들의 반응이 정말 재밌을 것 같네. 혹시 이런 의뢰는 누가 했는지 물어봐도 돼? 의뢰인? 실은 너희들이 이런 일을 하는 걸 보고 싶었을 뿐이야. 들켜버렸네. 너희들이 정말 의뢰를 받아줬으면 했어. 인간을 관찰할 좋은 기회잖아. 나이다였구나. 어쩐지 캐서린은 이런 이상한 장난을 칠 사람이 아닌데 언제부터 캐서린 의식에 들어간 거야? 별과 심연을 향해라고 말했을 때부터? 그럼 처음부터잖아. 그래서 벌써 다 쉰 거야? 응, 너희들과 헤어진 뒤로 계속 깊은 잠에 빠졌었어. 엄청 긴 꿈도 꿨지.
화신탄신 축제에 대한 꿈이었어. 그래도 이번에는 좋은 꿈이었지. 꿈속에 난 화단 중앙에 앉아 있었고, 수메르성 사람들은 서로 손을 맞잡고 내 주위를 둘러싸 빙글빙글 돌고 있었는데 다들 정말 즐거워 보였지. 그리고 난 거대한 꽃마차도 탔어. 꽃의 기사 파리스가 날 높이 들어올렸고 난 아이들에게 얄다사탕을 뿌리고 있었지. 나이다. 원래 화신탄신 축제는 네 꿈처럼 보냈어야 했어. 사람들이 즐겁게 네 생일을 축하하면서 말이야. 즐거운 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왜 그런 표정들을 짓는 거야? 설마 이런 걸 동정이라고 하는 건가? 아니야. 동정이라고 하면 더 짠하잖아. 너만 슬프지 않다면 그걸로 충분해. 그나저나 두냐르자들을 보러 간 적 있어? 어떻게 지내고 있어? 호마야니 가문에서 외부인을 안 들여보내줘서 보러 갈 기회가 없었거든. 응. 깨어나자마자 찾아갔는데 쉬고 있더라고. 병세가 많이 안정되었지만 비늘병은 인간의 몸에 나타난 죽음의 땅과 같아서 세계수가 메말라가는 문제를 해결해야만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현자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파악하는 게 급선무야. 맞아. 또 화신탄신일 때 같은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어. 응, 현자들을 조사하고 막는 걸 최우선으로 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장소를 옮겨서 이야기하자. 이곳엔 오가는 모험가들이 너무 많아. 맞는 말이야. 모험가들에게는 정말 미안하지만 캐서린은 우리가 잠시 좀 빌릴게. 이곳에서 이야기하자. 응, 현자들의 계획을 알아낼 방법이 있어? 실은 이미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는데 너희들의 생각을 먼저 들어보고 싶어. 안 돼, 그건 너무 무모해. 들킬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아니, 무고한 학생을 이 일에 끌어들여서는 안 돼. 그들의 목숨까지 위협받을 수 있어. 그건 목적을 위해 백성들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는 현자들과 다를 바 없잖아. 그렇네. 역시 신은 다르구나. 이미 시도해봤지만 아카데미아 내부의 30인단 호위병들과 주요 인물들은 일부러 허공 단말기를 차지 않았어. 아주 오래전부터 허공 단말기로 인한 정보 유출을 피하는 것 같았어. 물론 그들이 내 존재를 경계하고 있을 가능성도 없진 않지. 현자들이 벌써 너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다는 소리야? 아직은 아닐 거야. 하지만 나에 대한 소문을 조금이라도 신경 쓴다면 날 경계하는 것도 이상하지는 않아. 그러니 그들의 의식을 바로 차지하는 건 아마 안 통할 거야. 우리는 지금 은밀히 움직이고 있어. 상대방의 목적을 파악하기 전까지 무모한 행동은 오히려 경계심만 높일 뿐이고 어떤 결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야.
지금은 수메르성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그들의 인질이나 마찬가지니까. 정말 아무런 방법이 없는 거야? 나이다, 넌 똑똑하니까 방법이 있는 거지? 뜸들이지 말고 어서 알려줘. 불가능한 방법을 미리 제외하면 나중에 실행 가능한 계획을 말할 때 더 많은 신뢰가 간다는 건 아카데미아 일론파의 주된 관점이야. 알았어, 넌 지혜의 신이잖아.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아도 우린 네 말을 잘 들을 거야. 좋아, 내 방법은 이래. 지금은 주요 인물의 의식을 점령할 수 없고 평범한 백성들을 끌어들일 수 없으니 무고하지 않으면서 입장을 확실히 하지도 않은 사람을 찾아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스파이 한 명을 심자는 거야? 나쁘지 않은 방법이야. 아라이탐이라는 녀석을 만난 적이 있는데 늘 혼자 움직이고 아카데미아 몰래 이상한 일도 가끔 꾸미더라고. 그들과 한패는 아닌 것 같았어. 실은 이미 생각해둔 사람이 있어. 혹시 세타르라고 하는 학자를 기억해? 세타르... 생각났어! 아카데미아 대연자 뒤를 따라다니던 사람이지? 화싱탄 신일의 윤회에서 매번 봤으니까 잘 아는 사이라고 해도 무방하지. 닐루에게 항상 엄청 거만하고 무섭게 이야기하던 그 사람이잖아. 맞아. 평소에 사람들을 관찰하는 걸 좋아하는데 세타르는 그 중에서 정말 특이한 케이스야. 세타르는 사막지대 출신인데 사막 주민 중에서 제일 뛰어난 학술 천재라 전례를 깨고 아카데미아에 들어가 현자의 조수가 되었거든. 사막 출신이었구나. 정말 특이한 경우네. 수메르성에서 보이는 사막 주민의 대부분은 용병이던데. 세타르라는 이름은 별을 의미해. 사막에서 그녀는 밤하늘의 가장 밝은 별과 같은 존재이지. 후에 태양의 선택을 받은 그녀는 별의 신분으로 한낮의 하늘에 올라 태양의 빛을 더 돋보이게 하는 존재가 되었어.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뜨거운 햇빛이 대지를 그을려 엄청난 재앙을 부른다는 걸 알게 된 거야. 별은 이렇게 태양을 도와주는 것보다 밤으로 돌아가 별 하늘을 밝히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는 고민에 빠졌어. 하지만 결국 한낮의 빛을 향한 미련 때문에 부끄러움을 마음속 깊이 숨겼고 별은 끝내 눈을 감았지. 들어보니 세타르는 단지 이곳의 학술 분위기에 미련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아카데미아의 방법을 인정하지 않는 거지? 사막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있고. 이건 그냥 문제를 회피하고 있는 거잖아. 맞아. 사람들은 복잡한 입장이 되면 귀를 막고 남의 장단에 맞추게 돼. 결국 만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지.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해도 이미 현자들의 공범이 됐으니 그 책임을 면할 순 없어. 맞아. 세타르가 이 문제를 다시 직면하게 할 방법을 생각해야 해. 그러면 우리는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녀에게는 자신을 구원할 기회가 생기는 거야. 내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세타르는 10일마다 휴가를 내서 아카데미아를 떠나 쇼핑을 하기 위해 성으로 오곤 해. 내일 오후가 마침 성에 쇼핑하러 가는 날이고 우리에게는 기회야. 사전 준비하는 셈 치고 세타르가 자주 가는 곳에 가서 사람들과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자. 이곳은 세타르가 자주 방문하는 점집이야. 세타르에 관한 정보를 물어보게? 아니, 세타르에 관한 정보는 충분해. 지금은 가게 주인의 말투와 핵심 정보를 주의해서 듣는 게 중요해. 말투와 핵심 정보?
길을 잃은 어린 양들이여 막막한 운명 때문에 찾아온 건가요? 제 귓가에는 늘 신의 지혜로운 목소리가 들려오니 여러분도 신의 은혜를 받게 된다면 제가 바른 길로 인도해드릴 수 있어요. 정말? 너 이 사람한테 자주 귓속말 해주는 거야? 이 친구들이 미래가 걱정된다고 하는데 혹시 점을 좀 찾을 수 있어? 좋아요. 그럼 이런, 하루투와 마루투가 당신을 별로 안 좋아하네요. 신께 무례를 저지른 적이 있죠? 바람신을 험담하고 바위신에게 공짜 밥을 얻어먹고 번개신과 싸운 적이 있는데 이런 걸 말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먼저 점치고 싶은 주제부터 골라봐. 애정운이요? 알겠어요. 들리는군요. 신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당신과 인연이 있는 사람은 정말 많잖아. 어떻게 이런 일이... 하루투, 마루투, 너희들이 방해한 거 아니지? 이런 황당한 결과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점괘가 정확한 거라는 생각은 안 들어? 좋아요. 오늘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으니 특별히 돈은 받지 않을게요. 그렇구나. 어쩔 수 없지. 다음에는 고양이 사료를 좀 들고 오세요. 하루투와 마루투가 기분이 좋으면 운이 좋아질 수도 있다고요. 이곳이 세타르가 자주 찾아오는 가게야? 맞아. 세타르가 수메르성에 처음 왔을 때 점주 아킴의 아버지에게 도움을 많이 받아서 시간이 나면 이곳에 들르곤 해. 내가 그와 이야기를 나눌 때 대화의 세세한 부분까지 잘 들어야 돼. 안녕하세요. 도자기를 보러 오셨나요? 솜씨가 좋다고 해서 구경하러 왔어요. 누군지 알겠어요. 모험가 길드의 캐서린 씨잖아요. 큰손께서 오셨군요. 그나저나 이런 훌륭한 솜씨는 어디서 배운 거예요? 아버지한테 배운 거라고 봐야죠. 미장공이시거든요. 아버지에게 기술을 배울 때 진흙에 흥미가 생겼어요. 나중에 혼자 몰래 도자기를 만들다 보니 제법 그럴싸해서 아예 직업을 바꿔버렸습니다. 허공이 제공해준 지식은 별 쓸모가 없었지만요.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좋은 일이야. 그럼 아버님은 아직도 미장공이신가요? 아니요. 옛날에 작업하다가 옥상에서 떨어지시는 바람에 다리가 부러졌거든요. 돈도 많이 모았겠다. 지금은 그냥 오르모스 항구에서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편안한 노후 보내시길 바랄게요. 나중에 길드의 보급 부서 사람들을 다시 보낼게요. 오늘은 그만 돌아갈게요. 예, 만족하실 만한 물건으로 준비해 둘 테니 걱정 마십시오. 여기가 마지막이야. 세타르는 아카데미아에 있을 때 항상 이곳의 음식을 그리워해서 성에 올 때마다 이곳에 들르거든.
정말 사소한 것까지 잘 알고 있구나. 수메르의 백성들을 수호하는 게 내 일이잖아. 항구 근처에서 당신을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런가요? 그때 누군가와 선박 설계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아, 맞아요. 선박의 기술 문제에 관해 토론하는 게 제 취미거든요. 리워랑 출신이라 어렸을 때부터 오가는 배들을 보면서 자랐거든요. 어른이 되고 수메르에 유학 갔는데 재능이 없어서 시험에서 떨어졌지 뭐예요. 그래도 학자들과 이런저런 문제를 토론하고 식당 지하실에서 틈틈이 공부하고 있어요. 다음 시험은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공부에 대한 열정이 엄청난데요? 정말 대단해요. 어디에든 노력하는 사람은 있기 마련이네. 식당에 지하실에 있었나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아, 네. 평소에 손님들에게는 개방하지 않고 직원들이 휴식을 취하거나 행사가 있을 때 많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학업에 좋은 성과가 있길 바랄게요. 감사해요. 정식으로 아카데미아 학생이 되는 것만으로도 전 만족해요. 이제 다 끝난 거야? 응. 세타르가 잘 알고 있는 얼굴 3명 정도만 있으면 충분해. 이 정보가 왜 필요한 거야? 우리한테 아직 아무 말도 안 해줬잖아. 세타르에게 어떻게 문제를 직면시킬 건데? 세타르는 줄곧 문제를 회피해왔기 때문에 심리적 방어선을 무너뜨리는 게 우선이야. 너희들도 오르모스 항구의 도금여단이 저광의 부활 소식을 여기저기 소문내고 있다고 했었잖아. 허무맹랑한 이야기지만 사막의 신앙에 관한 이 소문을 그녀의 약점으로 이용할 수 있을 거야. 아, 알 것 같아. 고향에 대한 세타르의 죄책감을 이용하자는 거구나. 사막으로 돌아가 그곳의 백성들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은 아카데미아 현자들과 한패가 되었으니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는 실제로 저광을 나타나게 할 수 없어. 그리고 세타르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지. 만약 그냥 저광의 신도인 척 가서 교섭한다면 분명 경각심을 가지게 될 거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거야. 하지만 그녀에게 익숙한 사람의 모습을 잠깐 빌린다면 아마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겠지. 그러니까 아까 그 사람들의 몸을 차지한다는 말이야? 응, 허공을 통해 그들의 몸을 차지하고 그들이 이미 저광의 신도가 되었다고 말한 뒤에 거짓된 저광의 의지를 전달하는 거야. 자연스럽게만 한다면 세타르의 경계심은 무조건 무너질 거야. 절대 우리의 수법을 알아차릴 수 없겠지. 그런 용도로 그 사람들의 정보를 파악한 거구나. 그들의 몸을 차지할 때 들킬까봐 그런 거지? 하긴 본인과 비슷해야 효과가 있을 테니까. 맞아. 그러니 그들을 따라하는 건 너희들에게 부탁할게. 뭐? 우리에게 부탁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빙의 같은 거 못한다고. 괜찮아. 내가 빙의한 다음 오감을 공유해줄 거니까. 그러면 비슷한 능력을 가질 수 있을 거야. 너희들은 허공 단말기만 끼고 있으면 돼. 정말 편리한 기능이네. 근데 꼭 여행자가 해야 돼? 사람들을 계속 관찰하긴 하지만 그들을 모방하는 건 잘 못하거든. 그런 것 같았어. 캐서린을 모방할 때도 하나도 안 비슷했거든. 가능하면 나도 그들의 의식을 차지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지금 상황에 이런 걸 신경 쓸 때가 아니겠지? 맞아. 우리도 모두를 위해서 이러는 거잖아. 잠시 동안만이니 너무 고민하지 마. 응, 그럼 내일 오후에 바로 시작하자.
어? 왔어! 세타르야! 예상대로 나타났네! 일단 몰래 따라가서 세타르가 어제 그 지인들과 대화할 때 외진 곳에 가서 빙의를 시작하자. 세타르의 마음을 흔들 수 있을지 없을지는 너에게 달려있어. 널 믿을게. 긴장되는걸. 어서 가자! 이야기를 시작한 것 같은데 몸을 숨길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슬슬 준비할까? 맞아. 연애는 강요하면 안 되는 거잖아. 게다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나와 출신부터가 다른걸. 응? 내 말 듣고 있어? 나비야? 그럼요. 사랑 때문에 고민인 거잖아요. 다 듣고 있었어요. 그냥 방금 넋이 나간 것 같아서 그랬어. 고양이들이 갑자기 널 적대시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야? 평소에는 온순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맞다. 얘네 이름이 뭐였더라? 아, 맞아. 하루트와 마루트. 정말 귀여운 녀석들이야. 그래서 오늘은 무슨 점을 보고 싶어서 온 거예요? 또 신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왔나요? 그게 애정운을 다시 한번 보고 싶은데 실은 요즘 마음이 많이 혼란스럽거든. 혼란스럽다고요?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언제 끝나는지 좀 알아봐줘. 하루라도 빨리 끝내고 싶거든. 그렇군요. 문제 없어요. 신께 답을 물어볼게요. 신께서 말하길, 세타르, 왜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지? 집으로 돌아가라고? 신은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정말 알고 계신 건가? 세타르, 왜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지? 이번엔 아이 꼬집고 계세요. 신께서 화가 단단히 나셨나봐요. 신이시여, 정말 죄송합니다. 신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사과의 뜻을 전해줘. 실례가 안 된다면 나비야, 지금 귓가에 속삭여주시는 신이 어떤 신인지 물어봐도 될까? 정말 유치하고 무례한 질문이네요. 그야 당연히 가장 위대하고 현명하신 저광님이죠. 저광님?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셨구나. 아니지, 아니야. 저광은 아주 오래전에 이미 돌아가셨는데 저광님이 부활한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지만 그건 모두 아카데미아가 일부러 퍼뜨린 건데 저광님이 아직 계실 리 없어. 무례하군요. 전 저광님의 가장 충실한 신도인데 지금 귓가에 울려 퍼지는 신의 목소리를 부정하는 건가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단지 저광님의 은혜가 이곳까지 이르렀다는 게 사막의 백성으로서 영광이라 그랬어. 저광님의 질문에 대해서 잘 생각해봐야겠어. 미안하지만 먼저 가볼게. 잠깐만요. 급하게
다리를 떠나버렸네. 엄청 당황해하는 것 같았어. 잘했어. 세타르가 눈치 못 챈 것 같아. 마음속으로는 계속 회피하고 있던 부분을 갑자기 질문받았으니 아마 느끼는 점이 많았을 거야. 나이다, 넌 사람의 마음을 정말 잘하는구나. 충분한 실천을 거치지 않은 지론파 이론일 뿐이야. 너희들을 만나면서 많은 이론들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 정말 이해가 안 돼. 이 얘긴 나중에 하고 일단 세타르를 따라가 보자. 예상대로 아킴한테 왔네. 어서 빙의를 준비하자. 방금 일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맞다. 전에 알아봐 달라던 일이 뭐였죠? 아, 맞아요. 아버님이 하고 계신 일이죠? 까먹고 있었네요. 그나저나 아버님은 좀 어떠세요? 몸은 괜찮아지셨나요? 네? 다리를 다치신 게 아니었나요? 두 팔은 원래부터 아주 튼튼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얼마 전에 팔심을 자랑한다고 무리하다 팔을 다쳤거든요. 모르셨군요. 그나저나 아버님은 아직 오르모스 항구에 계신 거죠? 네, 쭉 거기에서 노후를 보내고 계세요. 시간 될 때 편지라도 좀 보내드려요. 요즘 오르모스 항구에서부터 저광 신앙에 대한 소식이 수메르 전체에 확산되고 있거든요. 아버님은 고집이 세고 풀의 신을 믿으시잖아요. 저광의 신도들과 마찰이 일어날까 걱정이 돼서요. 그럼 세타르 씨 입장은 어때요? 아카데미아 편인가요? 아니면 저광 편인가요? 그건 정말 부러워요. 세타르 씨는 사막의 백성으로 태어났잖아요. 결국 저광님을 저버리고 아카데미아 녀석들과 같은 편에 서긴 했지만요. 아킴? 설마 당신도 저광의 신도였어요? 현명한 저광님을 믿는 게 뭐 잘못됐어요? 오히려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는 당신이야말로 이상한 거 아닌가요? 맞아요. 제가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고 있죠. 너 좀 재능 있는데? 문제를 바로 직시할 수 있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네. 세타르가 불쌍하긴 하지만 끝나고 나면 내가 그녀의 의식에 방문해서 자세히 설명해 줄 거야. 지금은 일단 계속 따라가자. 세타르가 기런과 이야기를 시작했어. 서두르자. 기란, 혹시 요즘 성 안에서 이상한 점 못 느꼈어? 그러니까 누군가 와서 포교를 한다든지. 잠깐, 다락방이라고? 그게 실은 최근에 다락방을 새로 만들었어요. 볕 좋은 곳에서 공부하고 싶었거든요. 아, 맞다. 이상한 일이라면 화신 탄신 축제를 여러 번 지낸 거? 잠깐, 그걸 어떻게 알았어? 그럴 리 없는데. 이건 보고서 내용과 다르잖아. 아카데미아가 모든 백성을 속이는 건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다고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기란, 너도 저광의 신도인 건 아니지? 이상한 질문이네요. 내가 저공의 신도면 안 될 것처럼 들리는데? 아카데미아를 도와 백성들을 실험체로 삼은 당신이야말로 떳떳하지 못한 거 아니에요? 그만해! 이런 상황에서도 세타르는 도망치려고 하네. 아니, 심리적 방어선이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어서 그런 거야.
경비병을 찾고 있잖아. 이제 어떻게 하지? 바로 지금이야. 빙의할 준비해. 당신 30인단의 용병이지? 어서 풍기관에게 성 내부가 위험하다고 보고해. 일단 진정하시고 무슨 일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 내부에 이교 세력이 침투했고 백성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어. 이교? 어떤 이교를 말씀하시는 거죠? 저광! 내가 아는 사람들이 갑자기 저광의 신도가 되었어. 하지만 저광은 오래전에 죽어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불가능한 건 없습니다, 세타르 씨. 내 이름을 어떻게 아는 거지? 저광님은 영원 불멸하시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자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죠. 더 이상 도망치지 마세요. 지금 당신은 모래에 갇힌 것처럼 아무리 눈을 감아도 아카데미아가 당신의 발목을 잡고 더욱 깊은 곳으로 끌어당길 겁니다. 저광의 백성이요. 당신이 속해 있어야 할 곳은 사막이지 여기가 아니에요. 현명한 저광님을 믿는 게 뭐 잘못됐어요? 오히려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는 당신이야말로 이상한 거 아닌가요? 이상한 질문이네요. 내가 저광의 신도면 안 될 것처럼 들리는데? 세타르, 왜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지? 어디로 도망치든 저광의 신도들이 있는 것 같네. 이런 느낌 낯설지 않아. 나도 죄책감 때문에 항상 도망쳐왔어. 현자들을 도와 그 일을 했고 고향에 있는 아이들이 나에게 쓴 편지들도 무시했지. 하지만 어디로 도망을 가든 죄책감은 계속 날 따라오겠지. 난 벗어날 수 없어. 문제를 직시한다고 해서 지금의 연구 환경을 잃게 되는 건 아니에요. 고통 속에서 연구하는 건 당신이 원했던 게 아니잖아요. 날 어떻게 그렇게 잘 알지? 당신도 저광의 신도? 아니면 저광 그 자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아카데미아와 현자들을 벌하고 잘못을 바로잡을 거란 거죠. 당신이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것도 속죄의 방법이 될 겁니다. 난 신을 믿지 않지만 기회와 인연은 믿어. 당신들이 나타난 건 지금 상황을 벗어날 기회인 게 확실해.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현자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죠? 난 꿈을 양산하는 일을 설계한 사람 중 한 명일 뿐이야. 화신탄신 축제 때 그 일 말이야.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면모는 나도 잘 몰라. 아마 아주 핵심적인 인물 몇 명만이 그 기밀 문서에 접근할 수 있을 거야. 난 대현자의 요구에 따라 움직였을 뿐이라고. 하지만 신경 쓰이는 일이 하나 있어. 아카데미아에서 추방당했던 학자 한 명이 돌아왔는데 현자들이 그를 경계하는 것 같았어. 아카데미아에 대항하기 위해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꾸미고 있는지 알아야 해요. 당신이 말한 기밀 문서를 손에 넣을 방법이 있나요? 위험을 좀 감수하면 아마 기회가 있을 거야. 난 대현자의 조수이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 외에 다른 일들도 많이 처리하거든. 다만 기밀 문서를 손에 넣는다고 해도 허공을 통해 전해줄 수는 없어. 현자들이 허공 내부를 엄격하게 감시하고 있거든. 이렇게 하자.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 내일 저녁에 아카데미아 입구로 사람을 보내서 받아가도록 해. 아카데미아 입구라니 너무 눈에 띄지 않을까요? 함정이라고 생각하는 거면 그럴 리 없으니 걱정하지 마. 이런 계획을 세운 건 내가 밖으로 다시 나오는 게 더 의심받기 쉬워서 그래. 단시간 내에 경비병을 따돌리고 물건을 건네받는 게 위험 요소가 가장 적을 거야. 좋아요. 당신을 믿을게요. 그나저나 이 일이 끝나면 속죄를 했다고 봐도 될까? 그건 풀의 신이 어떻게 생각하냐에 달렸겠죠. 풀의 신... 맞아. 이번에 위험에 빠진 건 거의 다 풀의 신의 백성들이고 지혜의 신으로서 학자들을 심판하고 인도하는 것도 풀의 신이니까. 나도 이제 신을 믿어야 하는 걸지도 모르겠네. 우와,
나이다가 예상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설득당했어. 여행자의 공세가 정말 교묘했어. 여행자의 공이 가장 커. 내일 저녁에 만나기로 했으니 지금 할 수 있는 건 세타르가 무사히 임무를 끝낼 수 있게 기도하는 것뿐이야. 기도? 신에게 기도하는 거면 학자들을 가호하는 지혜의 신인 너에게 기도하는 거 아니야? 나? 아니야. 난 학자들을 가호하는 건 진리라고 생각하거든. 아무튼 내일 저녁에 모험가 길드에서 다시 만나자. 내가 구간이 된 이유는 업무가 아주 간단하기 때문이야. 캐서린, 우리 왔어. 아, 잠깐. 너 그 캐서린 맞지? 맞아. 네가 생각하는 그 캐서린이 맞을 거야. 쉿! 오늘 저녁에는 비밀리에 행동해야 해서 캐서린의 신분을 잘 지켜야 한다고. 페이몬 말도 일리가 있어. 오늘 저녁에 있을 접선이 함정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거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다면 나의 존재가 우리의 유일한 카드가 될 거야. 아카데미아는 아직 나의 의식이 외부에 존재한다는 걸 확신하지 못하고 있거든. 응, 맞아. 바로 그거야. 아무튼 그런 거야.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 응. 이상하다고? 어디가? 한밤중이니까 당연히 조용하지. 벌써 의심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여행자 말이 맞아. 평소보다 더 조용한 것 같아. 자세히 보면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도 적어졌어. 수메르성 전체가 이런 건지는 아직 잘 모르겠네. 어라? 정말 우연이 아닌 거야? 설마 세타르가 경비병뿐만 아니라 성 안의 사람들도 일찍 잠들게 해서 우리를 위해 길을 터주기라도 한 건가? 이런 위화감이 어디서 생기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왔으니 일단 약속한 장소로 이동하자. 응! 그래도 네가 있으니 마음이 조금 놓여. 우와, 길가에 사람이 정말 얼마 없네. 아카데미아 입구도 이렇게 조용해서 세타르가 경비병을 전부 따돌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 이 시간에 왜 다들 여기 모여 있는 거지? 금이 환영한 영웅을 맞이하는 것처럼
꽤 성대한 환영식이지? 당신은 아카데미아의 추방자. 맞아. 하지만 지금 불리고 있는 이름은 도토레지. 그 여자 연구원을 찾는 거라면 지금 감금실에 있어. 도청 장치의 존재조차 몰랐다니. 학자로서 신중함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군. 수메르 성의 백성들이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잠재 의식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허공 단말기를 개조했을 뿐이야. 열정적인 시민들은 이 여행자가 세상을 구한 영웅이라고 믿고 있지. 실험은 성공적이야. 더 이상 자신들의 열정을 주체할 수 없는 모양이군. 어떡해, 다 일반 주민들인데. 먼저 성 밖으로 나가. 그치만 상대는 우인단의 집행관이야. 널 두고 갈 순 없어. 나도 수메르성 백성들을 두고 갈 수 없어. 걱정 마. 성 밖에서 보자. 보아하니 네 의식으로 이 사람들의 생각을 점령한 모양이군. 이렇게 강력한 의식체는 보나마나 지혜의 신이겠지. 이곳은 안전하겠지? 일단 숨 좀 돌리자. 나이다 정말 괜찮을까? 우리는 나이다 덕분에 도망쳐 나올 수 있었지만 이런 곳에서 한 번도 만난 적 없던 우인단 집행관을 마주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게다가 서열 2위라니. 도토레. 전에 그의 이름을 들은 적 있어. 그리고 세타르가 전에 추방당한 학자가 아카데미아로 돌아왔다고 했었잖아. 현자들도 경계한다고 한 걸 보면 아마 도토레가 맞을 거야. 맞아! 상황을 보니 아카데미아의 단독 계획이라기보다 우인단과 손을 잡고 나쁜 짓을 꾸미고 있는 것 같은데? 우인단 녀석들, 이번에는 대체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걸까? 또 신의 심장을 노리는 건가? 나이다의 능력이 있으면 일이 훨씬 쉬워지지. 나이다가 성 밖에서 보자라고 했지만 계속 이렇게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잖아? 뭐? 그러니까... 맞아! 아비디아 숲에 있을 때 현자가 그를 프로젝트에 초대하는 걸 봤었잖아. 아마 같은 일이겠지? 타이나리가 거절했지만 무언가 알고 있을 수도 있겠어. 그럼 한시가 급하니 간다르바 성곽으로 바로 출발하자. 차.
좋았어. 금발의 여행자, 그리고 공중에 떠있는 정령. 틀림없군. 주위를 둘러보시지. 너희는 우리의 함정에 걸려들었다. 너희들 30인단 녀석들이지? 우리를 잡으러 온 거야? 30인단. 우리는 그 녀석들처럼 정부를 위해 쓸데없는 심부름이 나는 충견들이 아니야. 우리는 수메르에서 가장 몸값이 비싼 최정의 용병들이지. 추방자라고 불리는 분의 의뢰를 완수하기 위해 찾아왔다. 추방자? 아카데미아의 추방자? 왜 바로 우인단을 보내지 않는 거지? 이 상황에 잡담할 여유도 있나? 각오해라! 모조리 해치워버려! 우리도 공격하자! 플리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매복이 더 있었어. 좋아. 정말 성가시네. 그래도 정의 용병들이라는 건가? 맞아. 앞으로도 조심해야겠어. 근데 도토레 정말 무서운 녀석이네. 우리가 타이나리를 찾아갈 거란 것까지 계산해서 용병들을 잠복시킨 거잖아. 똑똑한 사람이랑 싸우는 건 정말 머리 아프다고. 우선 계속 가보자. 곧 있을 인터뷰에서 여행자, 페이몬도 있네. 여긴 어쩐 일이야? 콜레이, 또 만났네. 잘 지냈어? 그게... 실은 잘 못 지냈어. 요즘 비늘병이 악화되고 있어서 사소한 업무도 하기 어려워졌거든. 그래서 타이나리 스승님이 내 순찰 임무를 취소하고 이곳에 남아 대원들의 업무만 조정하라고 하셨어. 그렇구나, 콜레이. 그나저나 타이나리는 외부 순찰 간 거야? 타이나리를 찾으러 왔는데. 스승님? 얼마 전에 아비디아 숲을 떠나 선나원으로 가셨어. 뭐? 여기 없다고? 하지만 전에는 아비디아 숲을 떠나기 싫다면서 현자들의 초대도 거부했잖아. 나도 이상하다고 느꼈어. 순찰관 일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쉽게 떠날 분이 아니거든. 근데 이번에는 황급히 가버리셨어. 응, 떠나신 것도 쪽지로 알게 됐거든. 이런저런 사항을 스케줄표에 다 배정하고 가셨더라고. 그렇게 황급히 떠나신 걸 보면 뭔가 엄청 급한 일이 있으셨나 봐. 스승님은 아카데미아 생로파에서 연수하셨었거든. 선나와는 희귀식물을 심고 연구하는 생로파의 연구기지 같은 곳이야. 스승님이 숲의 순찰관이 되시기 전에 오랜 기간 선나원에서 학술 연구를 하셨었다고 알고 있어. 연구기지? 타이나리는 갑자기 무슨 연구를 하려는 걸까? 시간이 없으니 선나원으로 직접 찾으러 가자. 응, 난 괜찮아. 비늘병을 달고 사는 건 이미 적응되었거든.
스승님을 만나면 안부 좀 전해줘. 알겠어. 기억하고 있을게. 다음에 봐. 카드바타 송치버섯을 얼마나 따야 송환의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